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조금 전인 오후 1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인근에서 탄핵 촉구 집회도 예정돼 있어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고승현 기자, 지금 집회 상황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가 비상기도회가 1시간 전쯤 시작됐습니다.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에서 약 10,000명가량이 금남로 사가역과 공원 일대에 모였는데요. 이들은 태극기와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사강사 전한길 씨는 부산과 대구에 이어 오늘 광주 집회에서도 연단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000명가량이 모이는 보수 성향 집회가 광주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곳에서 약 100여 미터 떨어진 5.18 민주광장 인근에서는 약 1시간 뒤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립니다. 광주 지역 17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 비상행동이 주최하는데요. 비상행동 측은 당초 5.18 민주광장에서만 집회를 가질 계획이었지만 참가 인원이 늘어나면서 금남로 일대까지 장소를 확장했습니다. 경찰은 양측 간의 충돌을 우려해 20개 중대를 투입하고 중간 지점인 흥국화재빌딩 앞에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립니다. 광화문 인근에서는 오후 1시부터 약 2만 명이 모여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정권 퇴진 비상행동이 주최한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립니다. 또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도 잇따라 탄핵 찬반 집회가 개최됩니다. 경찰은 불법 폭력 집회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송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 1시부터 광주에서는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집회 참석 인원은 10,000명인데 벌써부터 좀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이유가 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에 대해서 거리에서 외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일부 언론에서 이제 극우다, 아스팔트 우파다 이렇게 폄훼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극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대통령 한 개인을 지키는 걸 넘어서 과연 대통령이 계엄과 내란이 등치가 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렇다면 헌재나 형사소송 관련해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이 잘 지켜지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 적용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부산과 대구에 이어서 이번에 광주인데 이 광주에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인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어디서든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강기정 광주시장께서 오지 마라. 국어가 어떻게 감히 광주에 오느냐 이런 어떤 뉘앙스로 굉장히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 지난주 그 동대구역 시각적으로 부감샷이라고 하죠. 예.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보수의 어떤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진보 쪽 민주당 지지자들도 많이 놀랬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에도 우리의 어떤 열망, 우리의 어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광주에 모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핵 반대 집회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5.18 민주광장 집회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금남로에서 집회를 진행하게 된 건데요. 민주당 박균택 의원, 광주 집회 장소로 위생 매립장,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을 추천해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예, 쓰레기장이 아니고 위생 매립지. 지금 저 집회를 하는 건 자유죠. 저 비상계엄을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에게 5.18 광장을 허용한다는 것은 정말 그 의의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의 그렇죠. 정신적인 그 순수성, 숭고함을 더럽히는 행위 아닙니까? 거기를 신청한 자체가 일부러 자극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대접해줄 가치는 없는 사람들이죠. 광주 시민들이 뭐라 하겠어요? 야, 이거 민주당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오지 마라가라 그거 어떻게 말할 수 있지? 정치인들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 뭡니까 이거?
네, 박균택 의원 말씀의 요지는 숭고함을 더럽히는 행위다, 자극시키는 의도다 이건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평범한 국민들이 참석하는 집회 장소로 이 매립장을 선택한 거는 모욕을 하는 의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그 집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극우적 성향을 띠고 있다거나 선을 넘는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주최하는 분들 아니면 연단에 오른 분들의 발언 중 일부를 들어보면 매우 극우적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헌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본인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밟아버려야 된다고 하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고 없어져 버려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하는 분들은 극우적 사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왜 우리가 극우냐고 말한다면 극우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하지만 거기 나와 있는 분들은 그런 말들에 전부 동의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국민들 일부일 수 있다. 다만 거기 있는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발언들은 자정시킬 수 있고 자제시킬 수 있어야죠. 사실 이렇게 광장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은 제도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이 제도권 정치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서 제도권 정치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할 테니 현재 사법 시스템을 부정한다거나 이런 발언은 자제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강기정 시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치안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우려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그런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해도 위생 매립장을 가라든지 이런 발언들은 매우 부적절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역시 민주당에서도 좀 자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열리고 있는 탄핵 반대 단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집회를 열고요. 탄핵 찬성 단체는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집회를 여는데 양측 간 거리가 불과 100m도 안 되거든요.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까지 저희가 집회를 수차례 했지만 그 과정에서 탄핵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뭔가 그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대규모로 있었다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제가 볼 때는 정치권이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조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당에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5.18에 어떻게 보면 5.18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취는 한 개인에 의해서 특정 세력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그 당시 국민들이 함께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어떤 수혜는 소수의 어떻게 보면 586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 다선 의원이 됐고 어떤 분들은 지자체장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때 이 식으로 여전히 2025년을 규정하면서 본인들은 정의롭고 남들은 다 악마화하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는 좀 탈피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결국은 여전히 본인들은 절대선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면 이견을 표출하면 여튼 극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 본인들이 어느새 기득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0, 30대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느냐. 네. 결국은 40, 50대가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남을 탓하기 전에 지금 전한길 선생님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SNS 검열, 그다음에 유튜브 검열, 그다음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소위 입틀막하는 지금의 검열과 통제, 이 공포 정치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부터 하시는 네. 게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사 강사들의 등판, 이 이견도 눈에 띄는데 탄핵을 반대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국사 강사 황현필 씨가 이건 선을 넘었다 이러면서 맞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광주 시민들까지 전라도 도민들까지 모두가 동참한다면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자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직무 복귀시켜서 대한민국을 살리자라는 열망은 하나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십시오. 아마 이번에 광주에 내려오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란 동조 세력은 두고두고 자손들이 천벌받을 거다. 광주로 저도 달려가서 광주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타 강사 전한길 씨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는 모습인데 황현필 씨, 이분도 유명한 강사라고 하는데
황현필 씨가 반발을 하면서 오늘 반대쪽 집회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황현필 강사가 지금 선을 넘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황현필 씨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는 뭐 탄핵에 반대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랑 생각이 다르니까 극우 세력이다. 내란 선동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탄핵에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 모여서 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 제일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뭡니까? 헌법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헌법에 설명되어 있는 이런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 전한길 씨의 발언으로 예를 들어보면 뭐 을사오적이라느니 헌법재판관들이 인용 판결,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판결을 내리면 민족의 반역자라느니 이런 식으로 이 재판관들을 몰아가는 이런 선동적 발언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죠? 우리가 지난 서부지법에서의 폭동 현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를 자꾸 뭔가 사법부를 향하게 해서 이 사법부의 판결 결과에 따라 이 국민들이 움직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선동적 발언, 선을 넘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고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황현필 씨도 전한길 씨의 발언은 선을 넘었다고 지적한 거 딱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저희랑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로 몰아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정당으로서 그런 선을 넘는 발언들을 못하도록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나서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동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네, 오늘 광주 집회에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인 오선의 조배숙 의원과 호남 당협위원장 30명가량이 참석을 합니다. 오늘 울산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는 김기현, 박성민, 김민전 의원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많은 이 당협위원장과 이제 의원들이 참석하는 모양새인데 여론전에 좀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은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당협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알아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당협위원장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깃발 아래 나가는 분들은 거의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인 어떤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소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동원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자발적 의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전국적으로 이뤄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 탄핵 반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언급된 것처럼 금남로에 10,000명 이상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그 방송 기자를 했지만 부감샷이라고 멀리서 예. 높은 장소에서 찍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네. 광화문 같은 경우는 부감샷이죠. 그래서 네. 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한눈에 보이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금남로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게 거리에서 소위 말해서 위에서 찍은 게 아니라 그냥 평면적으로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게 잘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왜 모일까요? 그건 그렇습니다.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광장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 단순히 이게 수적 의미가 아니라 이 광장에서의 함성이 뭔가 지지율한테 연결이 되고 그게 대통령의 어떤 탄핵 과정에 있어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네. 중요하기 때문에 절실함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광주 집회에 10,000명이 모였다고 하셨는데 경찰 신고 인원이 아직 집계가 안 됐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도 광주 탄핵 찬성 집회에 민영배, 양부남 같은 이런 광주 현역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탄핵 반대 집회 열기가 뜨거워지는 이런 상황,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 불안감들이 반영된 거라고 보는데요. 그게 뭔 말이냐. 사실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냐 마느냐가 쟁점일 때는 예.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이 여의도 앞 광장에 많이 모이지 않았었습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통계단 이후에는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되었고 예. 변론기일의 내용들을 보니 우리가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진 않는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광장까지 나오진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수 지지층에서는 이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고 이 변론기일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탄핵에 반대하는 마음들 이런 불안감들이 복합적으로 발현돼서 이제 광장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뭐 그런 분들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의 마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이럴 때일수록 제도권 정치, 정당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민주당도 그런 분들을 굳이 자극할 필요 없고요. 국민의힘도 그런 분들을 선동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지 않도록 자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광장의 정치, 광장의 문화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불안감이 반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궁금한 게 민주당에서는 좀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에 힘을 싣는 것 같아요. 3.1절에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이 당직자에겐 특별 휴가까지 주겠다라고 했는데 유인책, 당근책을 쓰는 민주당의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분들이 단순히 불안감도 있겠지만 네. 헌법재판소가 결국 헌법과 법률의 위반 그리고 여론을 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단순히 뭐 여론조사 지표로 보는 것도 아니고 광장에 나온 분들의 숫자로 카운팅해서 보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의 마음도 좀 이렇게 발현될 수 있도록 당이 좀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시민사회 목소리도 있고 네. 당이 너무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에는 광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역할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네. 시민사회 비판 이런 것들을 좀 다 감안해서 그럼 당직자들이 좀 나설 수 있도록 이런 당근책도 줘야겠다라는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변론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게 뭔지, 어떤 게 계속 논란인지, 앞으로 더 드러날 건 없는지 이재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온 증인 14명 중 일부는 핵심 쟁점에 대해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두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했지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이 엇갈렸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란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의원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답변을 거부했지만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은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회 내 인원들을 끌어내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 같다라고. 헌재가 검찰 조서와 달라진 증언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 헌재가 20일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한 한덕수 전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3명을 증인으로 부르거든요. 근데 앞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나흘 전에 기각을 했었잖아요. 네. 이렇게 다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뭐 취재를 할 때 어떤 사람과 얘기할 때 보면 내가 몇 개 질문을 할게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더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재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헌재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기일을 5일 기일을 지정하고요. 그리고 3일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근데 헌재법은 형사소송법에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할 때는 변호인 측과 협의를 해야 돼요. 그거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8기일을 하는 동안 국민들이 볼 때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과 그다음에 곽정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예. 도끼 같은 거 얘기를 했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금도끼냐 은도끼냐 알고 보니까 쇠도끼도 아니고 도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메모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작성을 했는데 그건 또 버리고 제3자 보좌관을 통해서 메모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메모가 총 4장입니다. 네. 이런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된 그러니까 메모는 일정 부분 살생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계엄이 내란으로 곧 됐을 때 등치될 때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스모킹 건이라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들이 탄핵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다시 부르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리에서 이렇게 외치지 않고 언론에서 지적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하지 않았으면 기일을 추가 지정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그렇다면 대통령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과 그날의 진실을 국민들이 납득이 되느냐 이 부분에서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헌재가 이렇게 답을 정해 놓은 것처럼 사실상 대통령의 어떤 반론에 대해서 뭐 이틀 막 하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추가 기일을 지정한 거는 맞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뭐 추가 지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20일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의 첫 공판 준비 기일과 겹쳐서 출석이 어렵다 이렇게 헌재에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냈거든요. 헌재에서 이걸 좀 받아들일까요? 저는 이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받아들여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뭔가 본인들의 재판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행여 이런 것들을 그냥 동시에 진행해도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 또 그런 헌재가 그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럼 어차피 하루 정도,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화요일로 넘기게 되겠죠. 10차 공판 그 변론 기일을요. 그 정도의 그 일정 변경 정도는 저는 해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뭐 홍장원 전 차장,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이 바뀌었다라는 말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분들의 발언은 단어의 문제, 아니면 뭐 시분 분초의 문제 이런 것들은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어도 결국 답변이 바뀐 것들, 답변을 갑자기 하지 않은 사람들은 네. 이진호 전 사령관이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지 이 두 분의 발언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언에 대해서 뭐 야당이 회유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찾아가서 회유를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 부승찬 의원 소개로 변호인 한 명을 만났는데 뭐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회유를 했다 아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날 상황을 보면 됩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국회 오전에 네. 했을 때 멘트와 오후에 했을 때 멘트가 되게 사뭇 다릅니다.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했거든요. 오전에는 굉장히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봤을 때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이 그때 민주당 인사들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김현태 단장이 성일종 그 의원을 만나서 이거는 공문을 보내서 만난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만나자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 우리 쪽하고 그다음에 박범계 의원이 그거를 메모해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소위 말해서 코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이후에 변동된 어떤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나왔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날의 진술을 위해서 국회에선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야가 증인으로서 같이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오게 하자 했는데 민주당이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본인들은 언급되는 게 싫은 겁니다. 그건 간단한 문제죠. 본인들은 그렇게 수많은 증인들을 계속 불러대고 민주당, 국민의힘이 원하는 증인도 아니고 합의된 증인조차도 지금 갑자기 못 나오게 한다. 네. 이거는 진실을 가리고자 하는 그런 거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성일종 의원은 김현태 단장을 국회로 불러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회유가 사실이라면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믿고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을 같이 부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을 대질 신문을 시켜서 네. 대체 그때 김현태 단장이 오해한 게 있다면 어떤 걸 오해한 것이고 곽종근 사령관의 입장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9일 날 그 곽종근 사령관의 입장이 바뀌었던 그날 오전 상황을 보면은 답변이 제한됩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답변이 제한됩니다라고 했을 때랑 마지막에 답변이 제한됩니다 했을 때 그분의 눈빛 흔들리는 이 내적 갈등이 우리 그대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예. 처음에는 난 답변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로 가다가 다른 증인들이 조금씩 답변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나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곽종근 전 사령관은 그 전날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제출한 자수서에 관해서 진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내적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는 것들을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만약에 회유를 했다고 하면은 얘기하셔도 된다라고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이미 얘기들을 다 하고 있으니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이런 것들이 회유라고 하면 회유인 거죠. 근데 그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 뭐 코치를 했다 이런 것들은 그 성일종 의원의 발언 이후에도 곽종근 사령관이 그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리고 김현태 단장의 이야기는 아직까지 본인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게 없습니다. 예. 성일종 의원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현태 단장을 같이 부르는 게 민주당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발생한 신축 호텔 공사장 화재의 원인과 과실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불이 난 호텔은 지난해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밝힐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하동원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후 1시쯤 부산호텔 공사장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김 장관은 화재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 기관들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사망자 6명과 부상자 1명을 위해 장례와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화재 원인과 과실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3개동으로 구성된 호텔은 5월 개장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건물에 비상벨과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 설비가 이미 설치돼 있는데 화재 당시 이들 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불이 호텔 1층 수영장 시설에 쌓인 단열재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내일 현장 합동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화재에 대해 호텔 측은 아직 운영이 인계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카이스트에 200억 원을 기부해 리모델링한 기숙사가 완공됐습니다. 카이스트는 과학기술계가 학문적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이 회장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이 회장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영그룹 직원들에게 출산 장려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월 2일쯤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가운데 대미 수출이 절반에 이르는 만큼 국내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수입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4월 2일쯤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You mentioned auto tariffs the other day. Yeah. When do you plan to unroll? Howard, I'd say over the next sometime, or maybe around April 2nd. I would have done them on April 1st. Believe it or not, I'm a little superstitious. 다만 이때부터 자동차 관세를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약 102조 1,6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미국 수출액이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2023년 기준 한국은 멕시코, 일본, 캐나다에 이어 대미 자동차 수출국 4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미국은 한미 FTA에 따라 전기차를 포함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01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차에 같은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나라마다 관세를 달리 부과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주말인 오늘 큰 추위 없이 나름 포근하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하지 못해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보이고 있는데요. 먼지는 내일 밤 북서풍이 불면서 차츰 흩어지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는데요.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과 청주 9도, 대전 10도, 울산 12도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보다 높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며 날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5일 토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